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벌써 2022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설, 오늘이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송 만드는 날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날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요일 날 9시에 나가겠지만, 벌써 이제 봄 기운이 만연했으면 좋겠고, 정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북한에서 또 이렇게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뭐냐면 금년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몇 번 쐈습니까? 벌써 7번 쐈어요. 저는 이 표현을 김정은이의 미사일 전략이라고 점잖게 표현했는데 실제 제 마음속에서는 미사일 장난이에요. 미사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김정은의 전략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에 들어서 북한이 최초에 1월 5일 날 뭐 쐈습니까?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음속 미사일 팍 쐈어요. 한 발 발사했습니다. 700km 미만이고 고도는 약 50km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 속도는 마하 6, 즉 2004m, 2004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똑딱하면 2004m예요. 여기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11일 날은 굉장히 진일보한, 굉장히 발전된 미사일을 또 쐈어요. 그 자리에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또 한 발을 쐈는데 이때는 비행거리가 7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최고 고도는 60km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속도가 마하 10, 약 3,400m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초속이. 굉장한 거죠. 1월 14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기차업에서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두 발을 또 발사를 했어요. 발사했죠. 그 다음에 또 1월 17일 날은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이제 전술 유도탄 검수한다고 하는 비명하에 이제 KN-24를 또 쐈습니다. 두 발 발사했어요. 비행거리는 약 380km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월 25일 날은 북한의 내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때는 순항미사일이에요. 그 전에 전부 다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한 3달 전쯤 됐나? 그때 한번 제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전부 다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에서 나가는 거고, 순항미사일은 발사시키고 나면 거기서 이제 자체의 그게 나오죠. 자체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을 순항미사일이라고 하죠. 이때 약 2시간 32분 17초 동안 날아갔다고 합니다.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순항미사일. 1월 25일이죠. 비행거리는 약 1800km를 북한에서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발사를 합니다. 두 발을 전술 유도탄이라고 해서 발사를 해요. 이때 또 비행거리 약 190km 정도. 그 다음에 고도는 220km 정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쏜 것이 1월 30일이죠. 자강도 무평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뭐죠? IRBM이라고 하죠. IRBM. 그때 이제 내가 탄도미사일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사정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것을 ICBM.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2,000에서 4,000km까지 나가는 것을 SLBM. 그런데 이제 사정거리가 2,500m 내외를 뭐죠? IRBM이라고 그러죠. 이 거리를 쏜 거예요, 북한이. 대단한 거죠. 정말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발전했어요. 비행거리가 약 8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일각에서는 어때요? 북한이 이번 IRBM을 쏜 것을 기초로 해서 ICBM까지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북한의 주장은 뭐죠? 괌까지 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가 이제 금년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공포심전한 그러한 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장난친 것, 즉 심리전을 한 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심리전 분석할 때 뭐죠? 대외 심리전, 대내 심리전, 대적 심리전이죠. 여기서
대외 심지어는 뭐죠? 미국과 유엔이잖아요. 미국과 유엔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 핵 개발 안 된다. 핵 무용지물이다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이라고 북한은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해서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 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중국과의 교역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마 그 의약품이라든가 어떤 생필품 같은 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은폐하려는 그러한 전술도 아마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내 심전은 뭐죠? 대내 심전. 미사일 한 발 발사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 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국에서 북한 주민들 내 동포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활용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아니죠. 공산주의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조연급이에요. 자, 대내 심리는 바로 뭐냐면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시국입니까?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데 북한 우리 내동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민심이 막 입안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민심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응집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겁니다. 옛날에 마치 배고프면 뭐다? 배고플 때 뭐 하는 운동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맨날 주장하는 거. 이런 운동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것보다도 미사일을 발사를 함으로써 깜짝 놀라게 해놓고 야, 전 세계가 우리를 두려워하구나. 우린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리더십 역량을 과시한 거죠. 최근에 보니까 최근 비춰지는 김정은의 영상들 어때요? 턱선도 나오더라고. 턱선 많이 빠졌어요. 약 100kg 내외로 빠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 역량을 과시한 그런 것들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김정은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핵을 보유하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자기들의 그 무력을 한번 과시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었어요. 완성 못했죠. 누가 완성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완성했잖아요. 김정은이. 2월 16일이 그들이 얘기하는 광명성절 뭐 이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김정일이의 생일이에요. 생일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죠? 그런 거죠. 충성 같은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내가 와서 완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 저의죠, 저의. 그 다음에 우리 대남심전은 뭐죠? 대남심전. 참 이 시점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의혹만 가질 뿐이지 증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한테 하는 심전, 대남심전이 대남심전. 뭐죠? 북한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이 정도의 능력을 되니까 우리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지원해 줘야지 된다라는 간접적인 공포정치죠. 압력이죠. 그 다음에 뭐죠? 3월 9일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 간접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개입하고 있어요. 어때요? 현 여당의 당위성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의 저의죠, 저의. 세 가지 심리전을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다 동의하실 거고 수긍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의 요망사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잘 못해요. 정부의 바라는 사항들이 뭘까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2월 3일 날, 2월 3일 20시서부터 대선 주자들 이제 4명이 나왔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전에 4명만 나와서 하는데 좌파 성향의 후보들이 있고 우파 성향의 보수
경향의 후보들이 있는데 좌파 성향의 후보들은 아직도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북 정책을, 안보 정책을. 그리고 우파 성향, 보수 성향의 후보는 또 잘 몰라요. 개념이 아직은 덜 잡혀서 조금 있으면 발전되겠죠. 한 분만 제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아직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대외적으로 우리 대외 대내 대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엔에 북한의 그 잘못된 점을 촉구를 해줘야 돼요. 촉구해주고 제재를 가해줘야 됩니다.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북한 자꾸 지원해주면 어떻게 돼요? 북한 계속 미사일 쏩니다.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확보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숨기지만 말고 실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모든 실태를 공개를 해줘야 돼요. 숨기지 말고, 정말 숨기면 안 됩니다. 미사일 쐈으면 미사일 쏘고, 자꾸 저건 별거 아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적을 분석할 때는 최대한 적의 장점을 부각해서 분석을 해줘야 되고, 우리의 장점을 분석할 때는, 우리 것을 분석할 때는 약점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뭘 해야 돼요? 국방부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단호한 대책, 응징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국민들한테 줘야 돼요. 국민의 혈세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국방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 포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주장해주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확립시켜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뭘 해줘야 되겠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확고한 그 응징 자세를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하는 무모성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성을 촉구시켜줘야 됩니다. 너희들 정말 그 주민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뭐 하느냐?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북한의 눈치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삽니까? 북한 눈치를 왜 봐요? 북한과 무슨 대화? 가만히 우리가 강하게 나오고 어떤 주관이 있으면 북한에 옵니다. 대화하자고. 도와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북한은 가만히 쫓아가서 대화해주고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최근에 북한의 그 미사일 장난에 대해서 제가 미사일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들의 그 대남 심전을 북한에서 하는 모든 심전을 관계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후보가 나오고 정말 멋있는 결과가 나오고 정말 우리의 굳건한 의지 같은 것들이 정말 전 세계에 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서부터 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서 우리 선수들 정말 꿋꿋하게 중국의 눈치 보지 말고 북한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정말 꿋꿋하게 대한의 권하로서 멋있는 성적을 거둬서 정말 최고의 민족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